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2070선을 터치했던 코스피가 2040선까지 출회된 상황입니다.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이 속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황 체크 도와드리고요. 연말까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패가 많죠. 개미탈출 프로젝트 W 시황 분석의 달인 김도영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산 김도영입니다. 전문가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들었는데 어제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닥보다 적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동반 매도하면서 대형주를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적인 이슈 부분에 동반해서 잘 메꿨던 부분들에 대한 이탈 흔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부분에는 어제 이제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오전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쪽의 외국인들의 패턴이 3거래일 쪽의 연속적인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손바뀜 쪽으로 매수로 받아주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4거래일 연속성의 매도 압박,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미국발의 제조업 지수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금융투자 창구와 연기금 쪽, 특히나 연기금 쪽에 이제 계속 매수세는 분명히 한 번은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 차익 매도 압박과 함께 연기금 쪽에서 동반해서의 현물 매도,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원웨이 쪽 하락이 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특히 연기금 쪽이나 금융투자 창구 쪽이 코스닥 쪽 부분에서도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도 분명히 맞겠지만 S&P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성장률을 또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의 위쪽에서의 환차익 부분까지도 이 기관계 쪽 뷰에서는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오늘 부담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서의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미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분이겠죠.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부분을 2%에서 1.8% 하향 조정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미래 가격 부분에 대한 대량 매도 부분이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요, 잘 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필식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피현상이었죠. 초등학생도 다 보인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거냐. 바로 갭자리 부분들을 두 자리를 말씀 좀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3거래일 정도의 하락, 그리고 되돌림이 2거래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눌림 패턴상에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잠시 뒤에 선물 시장 쪽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실제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잘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 하락은 지금 제한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05원을 지금 뚫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위쪽으로 시팅이.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만들어가는 저점이 오늘의 저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 가격은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조건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진즉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17포인트가 역시나 누구나 다 보이는 갭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하방 경직만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눌린 부분만 잘 완성을 하면요. 시장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앞에서 8월 9월을 놓치셨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선물 시장 쪽에서 포인트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갭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언더슈팅, 오늘 장중 부분에 언더슈팅을 한다 그래도 브레이킹이 상당히 강력하게. 왜? 우리나라는 큰 재료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우리를 장악하더라도 버텨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연말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복습 차원에서 어제 추천주였던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자면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는 AI 그리고 수소차, OLED 관련해서 각각 한 종목씩 추천을 했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이면서 나린의 전문가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 눈여겨보시면서 오늘은 주센 김도영 전문가와 추천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30일부터 저희가 계속 여러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지노맥트리가 하루 만에 9% 상승을 했거든요. 주쌤 나와주세요. 지노맥트리 어제 같이 축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연말까지 바라보자면서 종목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움직이면 연말까지는 목표 주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바이오 쪽, 신약 쪽으로 많이 쏠려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암종, 그러니까 암 진단 키트라든가 분자 진단 키트, 그 세포와 유전체 분석 부분에 강점 부분이 있고 실제 이쪽에서 매출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약 쪽으로 쏠려 가시게 되면 바이오로 섹터를 변경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의료기기 쪽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부분에서는 가두리 박스 부분에 지난 3월 달에 상장 이후에서 보호예수 물량 부분들을 풀어가는 오버행 이슈, 대략 650만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 그러니까 중장기 쪽으로 강성주주 쪽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은 물량들은 대략적으로 한 400만 주 정도를 시장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물량들을 잘 소화하고 가는 요 가두리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마디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체크를 해보면요. 연말 정도까지 제가 바라보는 뷰는 2만 1,000원대 부분까지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양봉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굳이 없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가 주도 섹터 쪽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틈새 쪽에서 실적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성장성으로.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엘리텍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진 대장암 진단 키트가 국내 시장 쪽에서 30개 병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170개 병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봤을 때 일회성 비용 쪽으로 이익 구조가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17,500원대에서 물량을 잘 소화하고 올라가 준다라면 추가 반등을 열어둘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위쪽 고점 대비해서 특례 상장 이후에 이 가두리 부분만 잘 풀어가면서 훼손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면 이제부터는 15,000원대에서 14,000원 정도만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해 준다라면 연말쯤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노빅트리 2만 1,000원까지 목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스티인데요. 이 가두리에 갇혀 있는데 OLED 업황 개선 기대감 힘 있고 과연 박스권 뚫어낼 수 있을까요? 네, 예스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부분에 우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중국 쪽에 이 OLED 쪽 납품 부분에 공급 해지가 나오면서 우려감 쪽으로 탈락이 됐는데 이때 시장에서 조금은 자의적인 해석이 됐었습니다.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었냐면 이번에 잘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았던 이후에 자의적인 해석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주 불발이 취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중국 부분에 대한 호재 부분, 중국의 OLED 공장 가동률은 이미 정상적으로 파일을 늘려가면서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 부분, 만약 연말 정도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1,200원 이하 쪽에서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위쪽에서 아직까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명히 호재 뉴스들은 접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발주 내역들이 아직 미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신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패키징 쪽이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 쪽 열 처리 쪽으로는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점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요. 위쪽 부분을 열어놓고 본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메꾸기 연말 정도까지 강하게 테마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1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좀 세우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시장의 오해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스티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아 있는데 FR텍 5G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5G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숨고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5G 테마주 치고는 시세를 좀 짧게 주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연말 유망주 괜찮나요? 네, 많이들 5G에 대한 성장 스토리의 노이즈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악재성 뉴스도 좀 있었고요. 실적 확인하자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죠. 근데 FR텍 같은 경우는 동사가 후발주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의 인빌딩, 즉 5G 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빌딩, 즉 안쪽에 빌딩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서 커버리지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됐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 쪽으로 FR텍이 KT가 이번에 공격적으로 안정화를 시작을 했죠. 그 부분에 FR텍이 동사가 곧바로 같이 손을 잡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광중계기나 인빌딩 중계기 쪽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잘 메꿔주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 지금 메꿔주고 잘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노이즈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이 이렇게 일봉상으로 꽉꽉 조금 매물대가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의 매물대도 워낙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인빌딩,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저도 5G 폰을 쓰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가 정말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도 지금도 LTE가 되는 곳이 있고 꼭 5G가 되다가 안 되다 합니다. 속도가 나다 안 나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커버는 이 FR텍이 주도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향 쪽의 일본 기대감들도 조금 다시 한번 뉴스와 플레이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주봉상에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 윗꼬리 부분의 첫 번째 윗꼬리와 이 조정 밴드 속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죠. 실적 부분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등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7,2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커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솔리드와 같이 양분을 하지 않고 만약 FR텍이 독과점 형태 쪽으로 수주를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7,900원을 뛰어넘는 8,2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놓고 가보자. 이 부분은 개화된 부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5G의 성장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FR텍, 그리고 또 예스티가 주쌤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필식 테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주 말고는 딱히 먹을 게 없는 테마인 것 같은데 주쌤은 가을 태풍이 지나면 노려볼 겨울주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금세 춥다는 이야기도 나올 테고 겨울 테마주 볼 때 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호빵 관련주, 난로 관련주, 패딩 관련주, 겨울 수혜주는 어디로 올까요? 맞네요. 진짜 호빵 관련주 우리가 요즘 먹거리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좋은 날이 빨리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었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대신 닭고기 파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계절을 조금 빨리 보자라는 부분에서 의류주는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 여름 가을 부분에 대한 의류에 대한 이 티수가 가을 겨울 쪽으로 가면 좀 두꺼워지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의 원달러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실제 이 남반기 쪽으로 먼저 선침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피해는 반드시 없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리고 나면 시장이 좀 많이 추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위닉스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트레이딩 쪽으로 수급이 좀 잘 붙어보면서 위쪽에 매물대들을 좀 잘 소화를 했는데요. 특히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앞에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올라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의 선취적인 매수 관점에 역시 눌림목 패턴으로 간다. 제가 미리 좀 테마를 만들어서 가져가 보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수 트레이밍 쪽에서 분할 하프 쪽에 대해서 중심가 21,000
300원 이하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여기서 손절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19,800원을 손절가 및 강력한 지지력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경동나비엔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뭔가 눌림목일까 아니면 고점이 막힌 저항대의 캔들일까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위쪽에 저항대가 걸려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침의 관점에서 음봉매수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단 손절 라인 부분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저는 미리 매수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38,600원 정도를 훼손하지 않아야지만 우상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때쯤 되면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틸리티 부분에서 시장이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전기가스 그 부분 쪽으로 언급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역 난방 공사를 할까 가스공사를 할까 많이 고민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최근에 미국발에 대한 이벤트성 뉴스 호재들도 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38,8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우상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먼저 사서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작긴 작은데요. 올해가 만약 되게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자면 지금 태풍의 속도로 봐서는 추워질 것 같거든요. 제가 뭐 기상캐스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앵커님만큼 출중해서 또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 쪽 난방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워낙 많이 말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거래량이 좀 다시 한번 듬성듬성 들어온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손절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5,700원만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에 매물은 지금 잘 소화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수반되면서 수급의 특징이 한번 재료로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위쪽에 6,000원대만 뚫어준다라면 위쪽에 테마성의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식 테마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는 한 계절 앞서간다고 겨울 수혜주로 간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주까지 제시가 되니까 진짜 한 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체감이 바로 드는데요. 후회 없는 연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또 개미탈출 프로젝트 W와 따뜻한 겨울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